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일이 전 세계적인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전기를 만드는 발전은 탄소 배출이 많아서 친환경 원료가 필수적인데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도가 커진 친환경 에너지가 있다고 해서 홍경표 기자가 취재해왔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그 친환경 에너지 어떤 겁니까? 이제 풍력 발전이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네. 이 풍력 발전의 경우 이제 태양광과 함께 이제 자연에서 나는 청정 에너지로 이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로 꼽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풍력 발전기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제주도 같은 데 가면은 이게 바람개비 같이 있는 거 보셨나요, 혹시? 네, 돌고 있는 네, 그렇죠. 바람개비처럼 돌고 있는. 이게 사진 찍는 명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풍력 발전 규모가 올해 1테라와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2030년에는 지금의 2배인 2테라와트를 넘어설 것으로 좀 전망됩니다. 지금부터 2030년까지면 한 7년 그렇죠. 정도인데 그 사이에 2배가 되는 거면 이게 얼마나 속도가 빠른 건지 감이 안 옵니다. 이게 1980년 최초의 풍력 발전 단지가 조성된 이후에 네. 풍력 발전은 1테라와트 설치하기까지 지금 네. 40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1테라와트를 설치하기까지 채 10년도 걸리지 않게 된 겁니다. 훨씬 빠르긴 한 그렇죠. 거네요. 네. 네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네.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네네네. 그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가 되는 풍력의 인기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라는 네, 이제 맞습니다. 설명인데 네네. 먼저 신재생 에너지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거고 또 왜 주목받고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이게 자연 환경을 이용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이게 신재생 에너지인데 말 네네. 그대로 이게 사실 화석 연료 같은 경우는 한번 태우면 끝이잖아요. 네. 하지만 뭐 태양광이라던가 뭐 바람은 거의 무한에 가까운 자연 에너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네네. 새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합한 용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주목받게 된 게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이게 화석 연료 가격 이제 급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에너지 공급망 문제를 겪는 이게 주요국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 자립 기조로 정책을 빠르게 좀 전환하고 있는 편이죠. 네. 이 에너지 위기로 인한 안보 때문에서라도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 러시아에 대한 이제 에너지 의존도가 유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대외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이제 공급망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목표를 담은 이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또 뭐 네네. 중국도 14차 5개년 계획에서 재생 에너지의 목표 발전 비중을 높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또 화석 연료 공급이 막히는 사태가 네.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 네, 그렇죠. 뭐 이런 의미겠죠? 네네. 이 또한 또 안 그래도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화석 연료 가격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 또한 이제 풍력 발전의 가격 경쟁력 향상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이 지난해 말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이게 데이터로 나왔는데 해상 풍력과 태양광이 화석 연료보다 발전 원가가 더 저렴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네. 발전 단가가 비싼 게 단점이었는데 그렇죠. 오히려 역전이 됐네요. 네네. 사실 이게 화석 연료 가격 급등으로 네.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원래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의 지원 없이는 이게 네네. 자립이 좀 힘들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으니까 경제적 대안으로 좀 자리 잡았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설치할 때 보조금을 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맞습니다. 결국 요약해보자면 에너지 안보 네. 그리고 가격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네네.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이 커졌다라고 네네.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또 그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네. 이제 최근에는 풍력 발전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네, 네, 이런 맞습니다. 설명인 거죠. 네네네. 이게 풍력 발전이 이제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그래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빠른 성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풍력 발전이 2테라와트를 넘어설 거다. 2030년에 이렇게 또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2050년까지 보통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로 이제 글로벌 국가들이 합의를 봤는데 2030년 목표인 3.1테라와트에는 네. 아직 못 미치는 상황이에요. 이게 풍력 목표가. 네.
이 전문가들도 풍력 발전에 대한 글로벌 협력이 없으면 탄소 중립 달성이 수십 년 지연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풍력 발전의 빠른 보급을 위해서 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뭐 이런 정책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어떤 네. 그런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탄소 중립 달성에 대한 중간 점검 시점이 2030년이 다가올수록 네네. 풍력 발전은 현재 기대치보다 더 가파른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풍력 발전이 더 성장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까지 들어봤고, 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로는 이제 태양광이 더 먼저 주목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풍력 발전이 다른 발전 방식보다 더 네. 이제 최근에 관심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신재생 에너지가 이게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지형이라던가 어떤 기후에 따라서 발전할 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다른 것이죠. 아, 풍력 같은 경우는 뭐 바람이 좀 더 세게 분다던가 네네. 아니면 뭐 일조량이 부족해도 이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또 아. 주목을 받고 있고요. 아, 네, 이래서 이 풍력 발전이라는 게 상당히 좀 심플합니다. 어떻게 네. 보면 그 이제 원리도 네. 궁금한데 네. 어떻게 작동을 하는 겁니까? 이게 바람이 불어오면 네. 사실 풍차랑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를 통해서 생산한 전력을 이제 전력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풍력 발전에 참여하는 기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디벨로퍼와 음. 터빈 제조사, 부품 제조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첫 번째로 디벨로퍼를 한번 살펴보면 네. 이 풍력 발전 단지의 개발부터 건설, 운영에 이르기까지 풍력 프로젝트 전반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개발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현대건설, 한화, SK 에코플랜트 등 건설사들이 아. 주로 되고요. 네네. 이 터빈 제조, 저기 그림 보시면 이제 터빈이 있잖아요. 풍력 네네. 발전기. 네네. 이 터빈을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네네. 터빈 제조사는 제일 중요한 그렇죠. 기술 모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네네. 네.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디벨로퍼에게 수주를 받아서 터빈을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네. 그 터빈을 잘 생산하기로 유명한 그 두산 에너빌리티, 네네. 뭐 효성 중공업 등이 있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부품 제조사는 풍력 발전 단지에 들어가는 부품 등 예, 부품들을 생산하는데 나머지 부품들. 예, 그렇죠. 저 네. 바람개비 같은 저 블레이드랑 네. 이제 발전기와 블레이드를 지탱하는 타워, 네. 하부 구조물, 뭐 전력 케이블 등을 이제 제조하는 아. 기업입니다. 네. 네네네. 네, 일단은 그 디벨로퍼나 터빈 제조사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부품을 생산을 하고요. 그렇겠죠. 네. 이런 기업들은 SK 오션 플랜트, 네. CS 윈드 등이 있습니다. 네네. 결국 이제 풍력 발전은 바람으로 블레이드를 이게 돌려가지고 발전기를 돌리고요. 네네. 이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변전소나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구조가 뭐 단순하지 않은 만큼 네, 풍력 발전에 어떤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최근 달라진 풍력 발전 산업 특징 그런 네. 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이 첫 번째 특징은 지역화라고 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후에 네. 이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네네. 각 나라들은 이제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에 그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이득을 베네핏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IRA나 유럽의 그린딜 법안이 대표적이고요. 네. 또한 반대로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여해서 이걸 네. 막기도 하는데 아, 그래서 지역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현지의 생산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에 당연히 유리하겠죠. 풍력 발전기를 자국 내로 들여와서 거기에 그렇죠. 설치를 거기서- 하게끔 하는 거군요. 네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죠? 이게 두 번째 특징은 대형화입니다. 네네. 사실 이게 바람개비가 클수록 네. 바람을 또 많이 이렇게 받으니까 당연히 네. 발전 효율이 좋아지게 되겠죠. 대신 기술은 더 이제 어려울 그렇죠. 거고요. 네네. 이제 발전 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클수록.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터빈이 대형화될수록 이게 네. 뭐 기술도 어렵지만 사실 네. 운반도 어렵잖아요. 아,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생산법인은 여러 지역에 뭐 다각화한 기업에게 당연히 유리를 하겠죠. 아, 예, 예. 네, 그리고 풍력 발전기가 커지면 주요 부품의 크기도 커지면서 이제 대형화된 풍력 발전기에 맞는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그림에서도 봤지만 네. 그 이제 바람개비 같은 거를 네. 타워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바람개비가 커지면은 네. 타워도 비례해서 커져야 커져야 된다. 되죠. 네. 네, 이런 설명인 것 같고 네, 네. 풍력 발전의 흐름 지금 지역화와 대형화 이렇게 네.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TV 광고를 보면 풍력 발전기가 보통 그 바람이 많이 부는 들판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림을 본 맞습니다. 기억이 있는데 이런 입지 측면에서도 최근 뭐 변화가 좀 있습니까?
이게 보시면 뭐 제주도나 아니면 뭐 산에 보통 이렇게 바람개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기존에는 이게 땅에 주로 이제 풍력 발전이 돼 있었는데 네. 이제 최근에는 바다에서 풍력 발전을 하는 해상 풍력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바다에서요? 추세입니다. 네. 네네. 예, 전체 풍력 설치량에서 이제 해상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네. 지난해 약 7%에서 2030년 1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바다에 설치를 하는 건 네. 좀 설치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 보통 바닷가 가보시면 바람이 상당히 세잖아요. 파도도 있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육상풍 대비 일반적으로 풍속이 더 빠르고 균일해서 이제 효율이 그때그때 또 바람이 또 균일하게 부니까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설치는 어렵더라도 네. 일단 효율이 좋아서요. 네, 그렇죠. 그리고 육상 풍력의 경우 이제 막 바람개 돌아가면 솔직히 좀 무섭기도 하잖아요. 네. 이 민원에 좀 처할 좀 가능성이 큽니다. 땅에 있으면요. 네, 그렇죠. 네. 이미 계획이 세워졌어도 민원 때문에 좀 지연되는 경우도 좀 있고요. 네네. 네, 육상에서는 이래서 그 대규모 발전 단지를 또 세우는 게 쉽지 않죠. 또 땅값도 있잖아요. 땅, 네, 지상, 이 육지는 한정돼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해상 풍력은 바다에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단지를 만드는데도 상당히 용이하죠. 네네. 그리고 이제 해상 풍력 장비가 대형화하는 추세에서 네. 해상 풍력 부품을 도로로 운반하는 것보다는 배로 이렇게 실어서 운반하는 게 더 편리합니다. 네네. 또 그리고 배가 일반적으로 크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많은 장비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육상 풍력 발전 설비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이제 기술이 좀 복잡했거든요, 해상 네. 풍력에서. 근데 최근에 이제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사실. 풍력 수요 자체도 증가하면서 해상 풍력도 이제 주류로 편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실 이제 바람기 고정돼 있는 고정식 풍력 발전 이외에 이제 떠다니는 네. 이제 부유식 풍력 발전 이것도 상당히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또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부유식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네. 뭐 기술이 더 발전하면 네. 땅이나 바다가 아니라 뭐 하늘에서도 네, 발전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더 발전하게 되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적으로 풍력 발전이 인기인 것은 알겠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풍력 발전이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네. 있는지도 들어봐야 되겠죠. 네, 우리나라의 경우 뭐 땅덩이가 좁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해상 풍력을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렇군요. 있고요. 네. 이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중에 약 28%를 풍력 발전으로 하겠다.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요. 네. 그리고 올해 초 발표된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네네. 정부는 2030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약 22%까지 높였고요. 네. 2036년에는 30.6%를 달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네네. 해상 풍력 목표도 기존의 12기가와트에서 14.3기가와트까지 올렸고요. 네, 정치권에서도 어떻게 좀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까? 네, 이게 국회에서도 풍력 발전 보급 활성화 법률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상 풍력 인허가 절차 단축에 따른 논의가 되게 활발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 그 질문 하나만 네네. 드리고 네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앞으로 성장세가 기대되는 만큼 이제 국내 기업들도 해상 풍력 맞습니다. 사업 어떻게 열심히 키우고 있죠? 네, 이제 국내 기업들도 해상 풍력 사업에 상당히 뛰어들고 있는데요. 네네. SK 오션 플랜트가 있는데 여기는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분야에서 아시아 1위 기업입니다. 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부유식 하부 구조물 시장에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주력 시장이 대만이거든요. 네네. 대만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호주, 베트남, 인도 등으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네. 또 CS 윈드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이제 CS 윈드의 그 주력 제품은 아까 보셨던 이제 타워입니다. 네. 예, 글로벌 풍력 타워 시장에서 1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1위 업체고요. 네. 네, 그 네. 미국 시장에서 이제 좀 진출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